오야미 키요타카 37세는 양아버지 오야마 스터디 66세와 함께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영학과로 파산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부채는 회사 대표인 아버지가 모두 짊어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수천만 원의 회사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했습니다.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원자재 값이며 직원 임금까지 밀려 더 이상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아들 키요타카를 은행의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천만 원의 부채를 감당하며 회사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대출받은 금액을 보증서게 되었습니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만 생각했던 키요타카는 결국 회사의 부도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요타카는 만약 양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런 비참한 빚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분했습니다. 키요타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증서를 해결하고 빚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1998년 10월 11일) 오후 9시 히로시마 사이키구의 친척 사무실에 양아버지가 할 일이 남아있다며 키요타카를 불러 사무실 앞 부지에서 남은 일을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무리하고 공구를 정리하려는 순간 키요타카는 정리하고 있던 공구를 집어들고 몸을 숙이고 정리하고 있던 양아버지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에 쓰러지지 않자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고 나서야 움직임이 없자 의식을 확인한 키요타카는 양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친척 사무실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친척들도 퇴근하고 없던 터라 키요타카의 활동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사이키쿠 산 중턱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키요타카는 산 중턱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봇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아 내리막길을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양아버지는 처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수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경찰과 구급차는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이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의식이 없던 양아버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수많은 치료를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99년 1월 20일 양아버지 오야마 스터디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키요타카를 찾아왔습니다.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금 합계 금액 7천만 엔이 아들 앞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키요타카는 웃음을 감추며 그들 앞에 울분을 토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고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몹쓸 양아버지를 위해 보증 섰던 보증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슬픔에 잠겨 생활하겠냐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비참한 심정을 알아주는 것은 역시 가족뿐이었고 친하게 지내던 사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업을 위해 선뜻 빌려주는 사촌의 마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을 건넨 사촌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키요타카와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인 마당에서 잔업을 하겠다며
일했던 날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마음에 방범 카메라를 돌려보던 그때 사촌은 소스라치기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요타카가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촌은 이 영상을 보고 비통한 마음에 기요타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모든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험금 7천만 원을 모두 내놔라. 라며 기요타카가 받은 모든 보험금 7천만 엔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촌은 보험금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서로 좋을 것이 없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분했던 기요타카는 말수도 적어지고 매일 인상만 쓰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부인 히로미 38세는 매일 불안해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는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로미는 친척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히로미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히로미는 설마 본인 남편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히로미는 남편과 정이 떨어졌고 무서워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히로미는 남편에게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범행의 죗값을 받고 자수하기를 바란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만약 자수하지 않으면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겠다고 했습니다. 2000년 3월 1일 오후 11시 40분 기요타카는 미리 준비해둔 음료수를 권했습니다. 부인 히로미는 남편이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뒤 머리가 몽롱해졌습니다.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이었습니다. 히로미는 소파에서 일어나 보려 애써봤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남편은 쓰러지는 부인을 잡아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귓가에 맴도는 정신 차려보라는 남편의 음성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음료수에는 강력한 수면제를 갈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몽롱한 부인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조에 미리 담아둔 물속에 부인 히로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한참 동안 짓누르며 움직임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기요타카는 부인을 꺼내 숨이 멎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난 부인을 보자 너무 놀라 부인을 다시 욕조에 집어넣고 그녀의 양 어깨 위에 올라탔습니다. 만약 부인 히로미를 본인과 이혼한 후 살해한다면 보험금이 재혼한 남편에게 지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요타카는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에게 낚시를 가자며 낚싯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미리 차에 타고 있으니 아들에게 뒷좌석에 타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다 깨어난 아들은 이 시간에 낚시 가는 것이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어머니도 같이 간다니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승용차는 히로시마 미나미구항 인근 낚시터에 도착했고 차 안에서 단잠을 자고 나온 아들을 위해 기요타카는 낚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술 취한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자동차 조수석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는 차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낚시를 시작했고 한참 뒤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를 깨워 낚시 준비를 해야겠다며 한쪽에 어머니 낚시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한쪽에 준비한 어머니 낚시 자리로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부축해 이동했고 서로 물고기를 잡으면 소리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 낚시를 준비하는 동안 낚시에 집중했고 잠시 후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쪽으로 달려갔고 그제서야 아들은 어머니가 바닷속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해안 15m 인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후 기요타카는 부인의 사망보험금 300만 엔을 지급받았습니다. 2001년 결국 아버지가 운영하던 레미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안에 온갖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원금과 이자 상환 등기뿐만 아니라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요금, 모든 생활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빚 갚느라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지 키요타카는 아들 손을 잡고 인근 시내 게임기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키요타카는 아들에게 게임기 하나를 골라보라며 기분 좋게 아들에게 최신식 게임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신이 난 아들 히로토는 게임기 매장을 나오자 건정한 서너 명의 아저씨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무서워 뒷걸음을 쳤는데 그 아저씨들은 뒤에 있던 아버지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히로시마 경찰은 6월 17일 키요타카를 양아버지 살인과 부인 살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양아버지 보험금 사기로 재체포했고 10월 22일 부인 시체 유기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아들 히로토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가족 범죄 예방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였다를 저술하며 2013년 6월부터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7일 키요타카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